안녕. 내 이름은 몰라. 사람들이 다들 세룰리안 아니면 세몸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 그냥 편하게 둘 중 하나 아무거나로 불러줘. 오늘 내가 해줄 이야기는 총 3편에 걸쳐서 준비되어 있어. 거짓은 없어. 다 내가 쌍둥이 동생이랑 겪었던 진실이거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내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교사였는데 이리저리 학교를 옮기면서 전학도 많이 갔어. 그래서 한 마을로 이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집에서 웬 상자가 나오더라고. 어? 저기 뭐지? 그래서 집주인이 놓고 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자를 열어봤어. 그런데 총 3개의 녹음기가 나오더라고. 겉에 1번, 2번, 3번이라고 적혀 있어서 아, 이거 뭐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 거구나. 당연히 알았지.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녹음본을 들려줄 거야.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녹음 잘 되고 있나? 일단 이걸 듣고 있으면 이 지옥 같은 곳에 빠진 거겠지. 축하한다 하면은 참아줄 것 같으니까 힘내라고만 말할게. 여기는 일반 세상하고 다를 건 없긴 해도 유독 그것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다들 안전수칙이라는 걸 만든 것 같은데 망할 놈의 놈들이 내용을 바꾸고 뒤엎는 바람에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파일이 다행히 손상되지는 않았어.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것들은 빠짐없이 듣고 의심하지 마. 의심은 곧 죽음이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는 일반 세상하고는 다른 세계관이야. 왜 다른지는 몰랐는데 아마 안전수칙이 많아서, 그것도 별 쓸모없는 곳에서도 안전수칙이 있어서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럴만도 한 게 여기 들어온 이상 너와 너 친형제를 제외하고 다 귀신이 사람으로 변한 거야. 못 믿겠다고? 그럼 지금 가서 부모님한테 네 생일을 물어봐봐. 대답 못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돌린다면 다른 사람이 변장한 거야. 친형제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귀신이야. 근데 이거는 듣고 있는 사람 혹은 듣고 있는 사람의 친형제를 제외하곤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마. 솔직히 여기 있는 귀신들 대부분이 자기가 귀신이 된 것도 모르고 있거든. 간혹 귀신들은 자신이 죽은지도 모르고 죽기 전에 했던 행동들을 반복해. 자신이 죽었다는 걸 알면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몰라. 진짜 절대로 들려주지 마. 진짜 절대로. 여기 들어온 이유? 간단해. 네가 알아서 이사 왔거나 아니면 납치됐다던가. 하지만 납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알아서 이사 왔을 확률이 높을 거야. 납치됐다면 그것도 똑같을 텐데 힘내라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네. 근데 들어오는 방법은 있어도 나가는 방법은 없어. 어딜 이사 가든지 납치당한 곳에서 빠져나왔다는들 항상 이쪽 동네일 테고. 잠깐만. 너 옥상에서 뛰어내릴 생각하지 마라. 잘해봤자 어차피 여기에 지방령 된다. 어떻게 하냐고? 두 번째 녹음기를 들으면 알게 될 건데 잠깐만. 그거 듣기 전에 이거 먼저 다 듣고. 누군가가 와서 이 문을 통해 여기를 나갈 수 있어. 너도 같이 갈래? 라고 한다면 절대로 가지마. 특히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귀신이 많이 떠돌아다닌다고. 원래 귀신은 죽은 지 3달이 넘어가면 하늘로 승천할 수 없어. 그래서 저승사자들은 죽은 지 3달이 지나기 전에 귀신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지. 그러다 보니 산 사람과 귀신을 막 구별을 잘하지는 못해. 명심해. 너희는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야. 야, 이거 중요하다. 이거 어디다가 적어놔. 이쪽 세계관에 올 때 특정 확률로 영안이라는 것을 가지게 돼. 영안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귀신을 보는 능력인데, 여기서는 귀신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귀를 쫓아내는 능력도 영안이라고 합쳐서 말하고 있어. 근데 악귀면 몰라도 악귀가 아닌 사람들은 진짜 사람 대하듯 해라. 그 사람을 하대했다가 언제 악귀가 될지 모른다. 그런 악귀한테 당하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야. 물론 너의 친형제까지도. 이건 혹시 몰라서 적어두는데 이 수칙에는 7번 항목은 안 넣어놨어. 뭐 행운의 숫자라나 뭐라나. 나는 그딴 거 믿지도 않고 뭐 찜찜해가지고 7번 항목은 비워놨으니까 7번 항목 보이면 그 반대로 행동해라. 만약에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천장, 바닥, 전등이 모두 노란색이고 뭐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즉시 그곳을 탈출해. 나도 잘은 모르는데 백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지구 면적이 뭐 4배라나 뭐래나. 거기서 탈출하면 다행이고 들어갔으면 모험 잘 즐겨라. 그딴 게 무슨 모험이냐고? 어차피 확률이 없으면 그냥 즐기라고 하는 말이니까 너무 담아두지 말고 그냥 체념하란 소리야. 이거도 중요하긴 한데 뭐 사실 안 중요한 게 없지. 일단 영안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게 안전하고 어떤 게 위험한지 구별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영안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뭐가 안전하고 뭐가 안전하지 않은지 구별을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모든 행동을 조심해. 귀신이랑 대화하는 거 나쁘지 않아. 어차피 생활하려면 대화는 꼭 필요하니까. 근데 죽음이란 단어만 꺼내지 마. 죽음과 유사한 말도 연관된 말도 꺼내지 마.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여기에서 우리를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존재야. 만약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서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 당장 들어가. 또 다른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거기에서 가족 걱정 말고 편하게 지내면 돼. 근데 너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너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너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괜찮아. 이거는 녹음기 안에 있는 목소리야. 명심해. 7번 항목은 없으니까 7번 항목 보이면 무조건 반대로 해야 된다. 그럼 다음 녹음 들려줄게. 갑자기 너 보니까 생각나네. 근데 쌍둥이 동생도 너만 했었는데 동생도 나도 영안이 있었어. 방금 내가 한 말을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쌍둥이 동생이 있었었지. 근데 탈출했을 때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녹음 본 언제 들려주냐고? 어머, 마음도 급하셔라. 지금 들려줄게. 오늘은 그 2번째 녹음본이야. 이걸 듣고 있다면 전에 내가 알려줬던 안전수칙을 들은 거겠지? 이번 거는 영안을 가진 사람만 해당되는 거고, 영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다른 녹음기에 영안을 가지지 않은 사람용을 따로 넣어놨으니까 그거 들어. 근데 나를 안 믿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녹음기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걸 믿기 힘든 게 사실이니까. 근데 내가 여기 오기 훨씬 전에 있던 사람들이 노트에 기록해둔 걸 바탕으로 쓴 거니까 웬만하면 믿는 게 좋을 거야. 아니, 그냥 믿어. 그런데 망할 그놈들이 벌써 첫 번째 녹음 파일을 망가뜨렸어. 7번 항목이 있더라고. 7번 항목의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거도 망가질지도 모르겠네. 아니야,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아직 망가지지 않았어.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여기는 현실 세계와 많이 달라. 한 번 빠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 여기서는 너희 주변에 흔히 보는 그 귀신들 말고 물귀신이나 지방령, 악령 같은 걸 볼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영안이야. 근데 사실 영안은 아주 낮은 확률로 생기는 거고, 쌍둥이라면 같이 영안이거나 아닐 가능성이 많으니까 주의하라고.
일단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신이 영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도 말하고 다니지 마. 사실 영안을 얻게 되면 귀신들의 타깃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보인다고 해서 티내지 말고 영안 없는 척 평소처럼 행동해라. 근데 가장 많이 궁금했을 거야. 바로 영안을 가졌을 때의 특징이거든. 눈동자야. 한쪽 눈동자가 색이 바뀌는 오드아이로 변해. 근데 원래부터 오드아이로 태어난 사람은 100%로 영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해. 귀신도 오드아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다고. 근데 원래 오드아이였던 사람의 눈은 그것들이 구별할 수 없어. 걔네 눈에 원래부터 오드아이였던 사람의 눈은 그냥 평범한 눈으로 보일 거야. 하지만 영안이 생겨서 눈동자가 오드아이로 변한 상황이라면 밖에 나갈 때 바뀐 색과 동일한 색의 컬러 렌즈를 꼭 끼고 다녀. 컬러 렌즈가 없다면 이 상자 안쪽에 잘 보면 내가 검은색, 파란색, 노란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의 컬러 렌즈를 넣어놨거든. 한평생을 써도 남을 정도로 넉넉히 넣어놨어. 하지만 불필요한 낭비는 하지 말자. 답답할지도 모르겠지만 너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답답한 일도 아니야. 야, 이거 중요하다. 딴짓하지 말고 들어. 영안을 가지게 되면 가위에 자주 눌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엄청 힘들 거야. 그러니까 체력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해. 귀찮다고 안 하다가 귀신한테 빙의되지도 말고. 최소한 우울증 정도는 올 수 있으니까 평소에 체력 관리를 잘하는 게 좋을 거야. 너무 많이 하다 무리해서 쓰러지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그리고 이거는 귀신 친구한테 들은 건데, 이곳에는 이거 까먹을 뻔했네. 이 전 거하고 마찬가지로 7번 수칙은 안 넣어놨다. 저번처럼 또 그냥 넘어가지 마. 다시, 이거는 그 귀신 친구한테 들은 건데, 이곳에는 영안 말고 또 원래 이제 또 다른 능력이 생길 수 있다 하더라고. 그게 바로 염력이라는 건데, 영안을 가진 확률이 거의 0.000048%거든. 근데 이제 정확히는 그 0.000048% 확률이 0.00001% 확률로 염력이 생기는 거야. 말도 안 되게 적지?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긴 하는데, 만약이라도 염력이 있다면 밖에서 절대로 사용하지 마. 집 안에라도 귀신이 없는지 확인을 한 후에 써. 왜냐하면 귀신들이 집 안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 만약에 염력이 없다면 이 수칙을 반드시 기억해. 염력이 있는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서 염력으로 침착하게 대처하거든. 그런데 염력이 없는 사람은 그러지 못하니까 주의해야 해. 영안이 있어도 돌발 상황이나 이런 거는 예측하기 힘들거든. 염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냐고? 아쉽게도 내가 염력이 없어서 뭐라고 설명을 못 해주겠네. 이제 거의 다 왔어. 우리 나폴리탄 세계에서는 영안을 기본적으로 얻고 시작해. 그런데 너한테서 영안이 없다는 건 너는 이 세계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너는 누구야? 살아있는 사람인가? 원래 사람은 죽으면 영원히 생기니까.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네? 너 지금 어디야? 영안이라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 염력 능력이라면 더더욱. 그런데 어차피 양날의 검이야. 영안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것을 알고 위험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지만, 있다는 티를 내면 그 순간 위험해지고, 염력은 위험한 상황을 탈출하고 또 귀신을 공격할 수 있지만 쓰는 순간 바로 귀신들한테 죽어. 정확히는 죽는 건지 모르는데 염력이 없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죽는 것처럼 보여. 만약 이걸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축하해. 몇 가지 일들은 잘 풀릴 거야. 여기까지가 영안을 가진 사람의 안전수칙인데, 영안을 가졌다면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 이거 꼭 잊지 마. 그럼 이만. 여기가 끝이야. 이번에는
응? 안색이 안 좋다고? 아, 나 괜찮아.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근데 내가 영안을 가지고 있었거든? 내 쌍둥이 동생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뭐 귀신의 타겟이 돼서 여기저기 도망쳐 다녔지. 그럼 이제 마지막 녹음본을 들려줄게. 이제 벌써 마지막 녹음본이네. 아마도 궁금했을 거야. 왜 내가 갑자기 녹음본을 공개한다고 했는지. 사실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 이런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당연히 내 말만 듣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증거라고 해봤자 이 녹음기 하나인데. 녹음기 정도야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는 사람도 많았지. 그래서 내가 여기 나온 거야.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오랜만에 쌍둥이 동생 생각도 나고 그래도 괜찮은 결과인 것 같다. 물론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이 만남도 끝나겠지만. 그럼 마지막 녹음본 들려줄게. 일단은 이거를 듣고 있는 건 영안을 가진 사람 전용의 수칙을 듣고 온 거겠지. 잘했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소리잖아. 여기는 탈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절대 안 돼.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피하고 그것들에게 걸리지 않으면서 생존을 목적으로 삼아야 해. 지금 이걸 녹음하고 있는 나도 주인 없는 집에 몰래 들어와서 녹음하고 있는 거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네. 그럼 이제 시작할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영안을 가진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야. 그렇다고 넘기지 말고 들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곳에서 정보는 곧 생존의 가능성을 올려주는 거니까. 아이씨, 벌써 두 번째 파일도 망가져버렸어. 그놈들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 녹음 파일도 망가지겠네. 그래도 의심은 하면서... 아니다. 의심은 곧 죽음이야. 알겠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영안을 가지지 않는 사람용이야. 하지만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일단 영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귀신의 타겟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영안을 가진 사람보다는 지킬 게 더 많아. 왜냐하면 자신을 지켜줄 일종의 쉴드가 없거든. 영안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뭐가 위험한지 다 알고 있거든. 너가 눈을 감고 걷는다고 생각해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당장 코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래서 영안이 없다면 영안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는 게 좋을 거야. 물론 네가 영안을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만약 쌍둥이 언니 오빠, 동생이 있다면 이 수칙을 잘 들어야 해. 쌍둥이 형제가 있다면 그것도, 쌍둥이 형제가 영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곧 자신도 영안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거든. 지금 영안이 없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생긴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쌍둥이는 영혼이 이어져 있다는 말 들은 적 있나? 그래서 쌍둥이 중 한 명이 능력을 가지고 나오면 다른 쌍둥이도 능력이 후천적으로 생기더라고. 영안이던 염력이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썩어 빠진 세상에서 그나마 희망이라도 가져라. 이건 나도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일단 들어. 뭐냐면 이 세계에서 귀신들은 각자마다 비밀이 하나씩은 꼭 있어. 아마 근데 너가 죽을 때까지 혹은 걔네가 사라질 때까지 그건 알 수 없을 거야. 근데 괜찮은 방법이 하나 있거든. 귀신들하고 어울려서 서로의 비밀들을 알아가는 거지. 물론 너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말고. 여러 귀신들의 비밀을 조합하고 모아보면 꽤나 유용한 정보가 나타날 거야. 어쩌면 여기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근데 왜 이걸 영안을 가진 사람들 수칙에 안 넣었냐고? 저번에 나도 영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거 기억하지?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도 다 실패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너희의 비밀도 하나씩 말해야 해.
뭐 가령 가족 관계를 알려줘도 괜찮고 딴 것도 괜찮아. 단 자신이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만 말하지 않으면 돼. 그걸 말할 바보가 어디 있냐고? 근데 나중에는 말할 비밀도 없어서 그딴 걸 말하는 사람도 있나 봐. 귀신들이라고 해서 다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진 않나 봐. A라는 귀신의 비밀하고 B라는 귀신의 비밀이 같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나도 듣기만 한 거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알고 있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무튼 비밀을 듣기 위해선 귀신들이랑 어울려야 한다고 했잖아? 그렇다고 해서 막 무턱대고 너무 가까이 지내거나 너무 엮이지는 말라고. 이게 키포인트니까 꼭 기억하고 방심하지 마. 절대로. 반복할게. 친해져도 돼. 세상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 빨리 와. 우리랑 친해지자. 우리는 위험하지 않아. 괜찮으니까 빨리 친해지자. 이거 왜 이래? 다행히 녹음 파일이 날아가진 않았네. 갑자기 녹음기가 이상해져서 무튼 이어서 말하면 귀신들이 말해주는 비밀들이 이상할 정도로 중복이 많거나 너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한다면 상자 안에 칼도 넣어놨어. 그 칼로 귀신을 찔러. 이미 한 번 죽은 존재들이라 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칼로 귀신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칼은 항상 소지하고 다녀. 그 칼은 위험한 귀신들로부터 너를 지켜줄 거야. 세상에 공짜가 없기도 하고 중복이 많은 건 이미 귀신들끼리 입을 맞춰놓은 거니까 대충 얼버무리고 대화를 절대 이어가지 마. 영혼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들어야 할 수칙은 여기가 끝이야. 그럼 행운을 빈다. 그리고 이 수칙에 부가항목 같은 예를 들어서 1-1 같은 거는 안 넣어놨어. 근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 거는 7번 항목이 있다. 5번이 없어. 일단 녹음은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아. 지금 발소리 들리지? 점점 다가오고 있어. 그리고 누가 중얼거리는 소리마저도. 왜 이쪽으로 달려! 이제 끝날 때도 됐네. 마지막 녹음본이 끝나버렸어. 이제 정체를 밝힐 때도 된 것 같아. 저기 있지. 여기에 나온 귀신을 어떻게 생각해? 역겹다? 잔인하다? 아니면 멍청하다? 어떤 생각을 하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있잖아.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냐고? 6번 항목을 잘 들었어야지. 귀신하고는 왜 엮이지 마라. 연기하느라고 힘들었다. 어서 와.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제 설명해도 이유가 없겠지? 저감시에는 저감터미널 이외에 어떤 터미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감동, 저감 1, 2동, 암적동, 저골동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로 이동이 가능하며 화경시, 염주시, 청명시 등 저감시 주변으로 갈 수 있는 버스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경시만큼은 이유 없이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분명 경고드렸습니다. 화경시를 방문하실 때에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가셔야 합니다. 또한 저감시 터미널을 이용하신다면 반드시 몇 가지의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온전히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이니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곳곳에 터미널의 구조를 상세히 볼 수 있는 지도가 존재합니다. 이유는 이 터미널 안에서 길을 잃는다면 자칫 영원한 미궁으로 빠져들 수 있기에 길을 잃지 않도록 곳곳에 지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미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교활하며 쉽게 우리를 내보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군 곳곳에 탈출할 수 있는 단서들이 존재하지만 여러 유혹들과 의심이 생길 것이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이성적이고 신중한 판단만을 믿어야 하며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앞으로 걸어나가십시오. 터미널에는 매표소, 승하차장, 기사 휴게실, 소화물 취급소 5개의 시설만이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시설, 예를 들어 상가, 마트, 백화점 등의 상업시설이 보인다면 절대로 다가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회유하기 위한 함정이며 그 함정에 빠진다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영겁의 세월을 보내게 되실 겁니다. 드물게 운행 중 버스의 전등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빠르게 고개를 숙여주십시오. 이후 누가 당신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도 절대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깨에서 손이 떨어진다면 다시 고개를 드셔도 됩니다. 버스 운전기사에게 본인의 목적지로 이동하는 버스인지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곳 저감시의 안전수칙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이 방향을 안내는 해주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터미널 내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말을 거는 소리가 들린다면 일단 대꾸하지 말고 주위를 먼저 살펴주십시오. 말을 거는 사람이 없는데 계속해서 당신에게 말을 거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 단, 이 목소리를 듣는다면 대답을 하고 싶다는 강한 유혹을 이겨내셔야 할 것입니다.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멀끔하고 단정한 모습의 신사가 여러분에게 말없이 검은 비닐봉투를 건넨다면 순수히 받으십시오. 그 나름대로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 그 비닐봉투는 여러분이 위험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들여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터널 내에 반려동물 동반은 불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전용 캐리어에 넣으면 동반이 가능했으나 캐리어 내부에서 사람의 음성과 비슷한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 양해 바랍니다. 시간을 수시로 확인해 주십시오. 특히 어지럼증, 울렁거림, 메스꺼움을 느꼈다면 바로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내부에서 무작위적으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1초가 굉장히 또 때로는 굉장히 시간의 흐름이 이상해진 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다시 시간을 확인하는 것뿐이니 터미널 내부에서는 수시로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탑승 중 멀미가 난다면 최대한 참으십시오. 여러분한테 느껴지는 멀미는 이 세상 주민들은 느끼지 못하는 현상으로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를 바로 알아차릴 것이며 그 결과는 할 것입니다. 터미널에서 큰 소음을 발생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직 그것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으며 그들의 신경을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곳은 터미널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승하차장 뒤편의 버스들이 드나드는 터미널 내 도로 공간과 박차장은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사고 방지 목적입니다만 그 외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해드리긴 힘들지만 일단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버스 도착 안내 및 연착 지원 방송은 터미널 내 스피커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하지만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 안내는 무시하십시오. 담배 냄새 혹은 진한 커피 냄새가 난다면 숨을 참아주시고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냄새를 계속해서 맡는다면 절대로 구분이 불가능한 환각과 환청을 겪으실 겁니다. 혹시 2층으로 가는 계단이 보인다면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약한 환각 증상의 초기 단계입니다. 이때는 밖으로 나가 5분 이상 바깥 공기를 마신다면 완화될 것입니다.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거나 굉장히 달콤한 냄새가 풍겨온다면 찾기 어렵겠지만 화장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단계의 환각 증상으로 이때는 터미널 내에 존재하는 화장실물로 세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각 증상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화장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바닥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이 아닌 완전히 다른 장소처럼 느껴진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단지 행운을 빌겠습니다. 간혹 엔드로드가 종착지인 버스가 지나가곤 합니다. 그 버스를 타는 행위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한번 버스를 타면은 내릴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선택을 잘 결정하시고 그 버스를 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당신이 버스에 탑승하였을 때 당신의 자리가 은빛으로 빛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버스를 탈출해 주십시오. 당신이 탑승한 즉시 버스 문이 닫히고 빠른 속도로 돌진할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도 좋으니 10분 안에 그 버스에서 나오십시오. 만약 스피커에서 10초 동안 삐 소리가 울린다면 그 즉시 움직이지 마십시오.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저감시에 시내버스를 타려고 한다면 목적지를 잘 확인하여 주십시오. 만약 구 저감시청으로만 가는 버스라면 즉시 내려주십시오. 구 저감시청은 지진으로 무너져 내려 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구 저감시청을 경유하는 버스는 존재해도 이곳을 목적지로 출발하는 버스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든 버스의 종착지가 어디든 절대로 666번의 버스는 탑승하면 안됩니다. 터미널 내에 파는 책자를 절대 구입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구입하셨다면 절대 그 책자에 나와있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한다면 모든 불이익은 실행자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저희 편의점에 입사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매장은 여타 다른 매장과는 확연히 다른 규모와 제품의 구성, 다양성을 추구하며 24시간 주야간 2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매장에서 야간 근무로 입사하신 만큼 주간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신중하고 최선을 다하며 고객 응대에 힘써 주십시오. 당신의 노고에 저희는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매장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히 참고해야 될 안전수칙입니다.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에게는 개별로 배포되니 행유나 분실 혹은 혼동에 주의해 주시고 근무에 들어가기 전 꼭 필독해 주시고 유익한 경험과 안전한 근무 이행해 주십시오. 야간 중에는 낮에는 볼 수 없는 유형의 손님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취객들이 대부분일 텐데 말도 안 되는 주문과 고성을 내겠지만 최대한 응대해 주십시오. 만약 다소 거친 행동과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다 여겨진다면 카운터 밑에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근처 지구대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도저히 이 장소와 어울리지 않은 손님들이 온다면 1-2를 참고해 주십시오. 만약 지나치도록 몸을 기이하게 꺾거나 혹은 두 다리가 아닌 네 다리로 자연스럽게 기어다닌다면 즉시 숨을 깊게 참고 카운터 밑에서 30초간 기다려 주십시오. 30초가 지난 뒤에 자연스럽게 그는 창고로 들어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을 목격한 후 비상 버튼을 절대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새벽 늦은 시간에 아이가 매장으로 들어와 어머니가 이곳에 택배를 맡겨서 가지러 왔다고 한다면 최대한 친절한 미소로 포스기에서 찍는 흉내만 내고 너 인형은 지금 물에 잠겨 있어라고 하면 아이는 잠시 당신을 노려보겠지만 이내 돌아갈 것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람은 존중해줘야 합니다. 이를 꼭 명심해 주십시오. 간혹 매장의 창문 너머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단순히 빛을 따라서 온 벌레일 뿐이니 근무에 집중해 주십시오. 창고에는 각종 판매 물품 재고와 청소 도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간혹 주간 근무자들이 물품을 채워놓지 않거나 대걸레를 빨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창고에서 물품을 가져올 때 약간의 물비린내가 난다면 대걸레를 빨아 주십시오. 만약 역한 분냄새나 썩은 냄새가 난다면 즉시 매장을 나와 10초간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 주십시오. 그들은 본능적으로 산자의 냄새에 민감합니다. 새벽 2시가 되면 머리가 하얀 고령의 고객님께서 방문하실 겁니다.
그분은 저희 매장에서 배출되는 폐지와 박스를 정기적으로 수거하시는 분이니 친절히 응대해 주십시오. 혹시 고객님께서 눈이 침침하다며 규환이라 적혀있는 불에 탄 듯 그을리고 시큼한 냄새가 나는 책을 펼쳐서 읽어달라고 하신다면 정중히 거절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담겨 있으며 만약 알게 된다면 2번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새벽 2시가 되면 3번 과자 코너 6번째 줄에 과자가 떨어질 것입니다. 한 번은 우연이니 다시 원래대로 정리해 두시되 당일 3번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코너로 가지 마시고 카운터 밑에 있는 팥을 과자 매대 위에 올려두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과자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팥이 아닌 검은 소금이 있다면 절대로 손대지 말고 잠시 매장 밖으로 빠져나간 후 점장인 저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빠르게 조치해드리겠습니다. 3시가 되면 검은 모자와 단정한 양복을 착용하신 고객님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그는 다소 창백해 보이지만 매우 친절한 사람입니다. 친절은 친절로 돌려주십시오. 당신이 최대한 웃음기를 머금어 응대해준다면 그는 그저 물건을 구매하고 매장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웃지 않고 있다면 그가 나가기 전까지 숨을 가능한 참고 눈을 감으십시오. 만약 그가 나가기 전에 어떠한 소리를 내거나 눈을 뜬다면 유감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근무자를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새벽 중에 발주물품들이 배달될 것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정리를 미루지 말고 바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배달기사님은 민트색 계열의 모자와 작업조끼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사님의 모자색이 검은색이거나 빨간색이라면 기사님께 가서 배달이 잘못 온 것 같다 혹은 이 제품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물건이 아니니 회사에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종종 배달 오류로 그들만을 위한 물품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신을 현지 엄마라고 말하는 고객님께서 아이가 이곳에 오지 않았냐, 어디 숨어있거나 너가 숨겨주었냐고 묻는다면 최대한 친절히 카운터 밑에서 인형을 꺼내어 아이를 맡아두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고객님은 돌아가실 겁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만을 받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런 아이가 부모를 피해 도망칠 정도라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여기겠습니다. 다음날 주간 근무자가 매장 근처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인형이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면 머리카락과 함께 봉투에 담아 화장실에 마련된 세면대에 푹 담가 주십시오. 다음날이면 제자리에 돌아가 있을 겁니다. 용변이 급하거나 혹은 고객님께서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화장실은 야외에 있고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미사용 중에는 잠겨 있습니다. 고객님이 안 계실 때는 문을 잠그고 용변을 해결하셔도 무관하지만 절대 고객님이 매장에 계실 때 화장실을 가지 마십시오. 이는 당연히 고객 응대에 위반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고객님을 매장에 홀로 두었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간혹 어떠한 존재가 여러분들이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한다거나 급하지도 않는데 화장실로 가고 싶게끔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장에서 아무런 소리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고객님들이 즐겁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음향 스피커가 모서리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잦은 잡음이나 노래가 조금 난잡하게 들린다면 카운터 밑에 있는 컴퓨터로 음악을 중지시켰다가 재생하십시오. 누군가 비명을 내지르는 소리가 뒤섞인 노래가 나온다면 즉시 컴퓨터 전원을 끄고 30분간 기다렸다가 다시 켜주십시오. 저희 매장에서는 고객님들께 익숙한 최신 가요만을 틉니다. 애초에 제가 아는 한 그 어떤 음악에도 생생한 비명을 녹음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라면 괜찮지만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종종 매장의 불이 일시적으로 차단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원은 금방 복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매장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한 지점만이 밝다면 즉시 눈을 감고 가만히 대기해 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전원은 결코 한 지점만 먼저 들어올 수 없게끔 설계되었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매장은 여타 다른 편의점과 다르게 규모가 큰 만큼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에도 테이블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고객님들이 쾌적하게 이용해야 하니 늘 청결히 관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 아무도 없는데 테이블 위에 초가 있으며 불이 붙어 있지도 않았는데 연기가 아래로 흐른다면 즉시 문을 잠가 주십시오. 예로부터 초는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초대할 때 피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원하는 이만이 오라는 법도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곳에 오면 안 되는 이가 왔다는 것이며 그는 자신을 부른 이를 반드시 찾아 길동무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을 도와주러 왔다 해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로써 저희 편의점의 안전수칙은 모두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소 규칙이 많은 만큼 외워야 할 것도 해야 할 업무도 많겠지만 저희 매장은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해 주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노고를 다하는지 분명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열정과 성의를 다해 업무에 이바지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에 합당한 보수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시며 혹시나 무언가 틀렸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어느 때라도 점장인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 주십시오. 제가 꼭 도우러 가겠습니다. 2023년 9월 4일 14시 20분경 경기도 시 인근 미상의 땅굴을 발견했다는 주민신고가 들어왔다. 우리 군은 이 땅굴을 북한군이 이용하려고 한 땅굴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20시 30분부로 땅굴 수색 작전을 실시한다. 근데 땅굴을 신고한 주민이 서류 봉투를 함께 제출했는데 여기에 땅굴 이용 안전 규칙서라는 것이 들어있었고 만일을 대비해 대원들은 이걸 숙지하고 작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굴은 길이 32m이며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땅굴은 지하 약 30m 아래에 있으며 이로 인해서 벌레나 두더지 같은 동물들이 간혹 발견되곤 합니다. 땅굴의 높이는 약 1m 정도이며 중간중간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300m 간격으로 있으며 장시간 이동이 있어 신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지나칠 때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동하십시오. 땅굴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나올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같이 동행하는 자의 절규 또는 도움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땅굴은 한 갈래의 길만 존재합니다. 중간중간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을 보았다 하더라도 오로지 앞만 보면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굴을 팔 때 다른 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입구와 출구 중간 지점에는 성인 남성 5명에서 7명 정도가 모여서 쉴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유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5명 이상의 인원으로 있어 주십시오. 5명이 안 된다면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구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번 수칙에서 나왔던 중간 지점을 막 지났다거나 아직 중간 지점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바람이 느껴지신다면 바람이 마지막 사람을 스쳐 지나갈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땅굴 내 붉은 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피해서 만들었지만 이 실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만 지켜준다면 당신은 땅굴을 무사히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위 수칙들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아직 숙지가 안 된 사람 거수. 전부 숙지했다는 걸로 알고 금일 작전 지침에 대해서 전파하겠다. 우리는 금일 수색하는 땅굴을 북한군이 남침용으로 뚫어놓은 땅굴이라는 전제를 깔고 갈 것이다. 현재 국방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북한군이 남침용으로 판 땅굴은 7개이다. 당연히 이것보다는 많겠지만 인정된 것은 어디까지나 7개뿐이다. 그러므로 본 땅굴은 가칭 제8땅굴로 명명한다. 땅굴 이용 안전수칙서에 적힌 내용을 믿기 어렵겠지만 일단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작전 성공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안정도 생각할 수 있도록. 수색 도중 어딘가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난다면 반드시 그 소리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만에 하나라도 땅굴이 손상되어 그 사이로 물이 흘러들어올 경우
내부에 있는 인원 전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단, 소리의 근원을 찾는 동안 4번 수칙을 어기지 않게 주의하도록. 해당 땅굴의 수색은 개들을 비롯한 동물들이 선두로 설 것이다. 예전에 발견된 땅굴 탐사 과정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부비 트랩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런 사고의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비인도적이라 생각하지 말 것. 단, 사람이 동물들을 앞에서 이끌고 있거나 동물들이 앞에서 갑자기 전진을 포기한다면 그 즉시 동물들보다 빠르게 땅굴을 탈출할 것. 극비로 진행하는 만큼 민간인의 이동은 통제되어 있다. 따라서 안에 발견하는 모든 거수자들은 결박하여 출구까지 생포하여야 한다. 반항 시 발포를 허가하겠다. 땅굴인 만큼 벌레나 두더지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자세히 보지 마라. 제5, 6, 7땅굴 수색작전 때 바닥에서 사각사각거리는 긁는 소리가 들렸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잠시 눈을 감고 있어라. 한 번의 실수가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해당 땅굴은 32km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실제 길이인지 혹은 직선거리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를 위해 거리 측정 장비를 가지고 진입할 것인데 거리가 35km 이상 측정된다면 즉시 수색을 멈추고 동굴 탈출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보고는 땅굴 탈출 후에도 상관없다. 선두 인원은 해당 수칙을 특히 명심해야 한다. 눈앞에 확인되지 않는 인원이 보인다면 즉시 눈을 감고 청각의 온 신경을 집중해라. 지하에 사는 수많은 생물들은 시각을 포기했으며 거기에는 비과학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땅굴은 사방이 막혀있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에 환각이나 환청을 듣기 쉽다. 이상한 환각 증세나 환청이 들린다면 보급된 산소캔으로 산소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환각 증세 중 곁에 아무것도 없고 고립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작전을 중지하도록 해라. 땅굴 내부는 소름 돋을 만큼 굉장히 조용하고 적막할 것이다. 그만큼 작은 소리도 듣기 쉬울 것이므로 작전에 필요한 대화 외에 잡담은 금지한다. 땅굴 내에서 교전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일렬로 이동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인원들이 사격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적이 쏘는 총보다 아군이 쏘는 총에 의해 피해 입을 확률이 더 크다. 더군다나 땅굴이라는 비좁은 공간에서 적 또한 우리와 같은 생각일 확률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적과 조우한다면 발포하기 전에 협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땅굴의 출구를 확인했다면 위치 전송용 수신기를 근처 풀숲에 잘 두고 올 수 있도록 한다. 18시까지 개인 정비 마치고 사열대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이상. 안녕하십니까. 저감극장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극장의 전반적인 안내와 안전수칙을 전달해드리고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박하주입니다. 이곳은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는 곳으로 모미그룹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극장입니다. 모미그룹의 후원으로 설비된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여러분은 다양한 감정과 이야기를 보다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어떤 극장에서도 느껴보시지 못한 신비하고 환상적인 경험을 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다만 이 경험이 즐겁게 끝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십시오. 저희 극장은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과 즐거운 추억을 쌓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극장에서는 만화 캐릭터처럼 보일 수 있는 옷을 입고 입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시어 최대한 평범한 옷을 입고 방문해야 합니다. 환복을 원하신다면 직원이 금방 옷을 가져다 드릴 테니 해당 옷을 입고 관람에 임해 주십시오. 저감 극장은 총 면적 600여 평으로 태양관과 월화관, 성운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건물 간 거리가 꽤 되므로 이동하시기 전 주변에 비치된 전체 지도나 벽에 부착된 노란 플라스틱 표지판을 확인 후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감극장에서는 어떠한 밝은 계열의 목재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 중에 밝은 목재로 된 표지판을 발견하신다면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이곳을, 정확히는 이 세계를 떠나고 싶으시다면 따라가십시오. 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며 선택을 번복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본관인 태양관은 공연을 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극장 입구 근처에 있는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한 표의 색상이 붉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가 쓰인 것이 아닌 파란색 바탕에 금색 글씨가 적혀 있다면 그 표는 사용하지 마시고 매표소로 가 환불 요청하십시오. 공연 중 재생되는 모든 음악을 고음질 스피커를 사용하여 재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악기를 들고 있거나 악기 케이스를 들고 있는 사람이 공연장의 위치를 물어본다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절대 그들의 선율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공연장의 위치를 모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공연장의 위치를 묻는다면 자연스레 매표소 쪽으로 걸음을 옮겨주십시오. 단, 여러분이 매표소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그들이 눈치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연장 입장 후 공연이 시작했다면 공연이 끝나기 전까지는 공연장 밖으로 나가실 수 없습니다. 공연장 내부에 화장실이 비치되어 있을 뿐더러 왼쪽 후방에 매점 또한 있으니 대부분의 용건은 공연장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공연자들은 자신들의 공연이 시작된 후 공연이 무시되는 듯한 행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공연 중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문을 지키고 있는 보안팀 요원에게 말하십시오. 그들은 정장을 입고 있으며 팔에 보안요원이라고 적힌 완장을 차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조용하고도 몰래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퇴장 시 재입장은 불가능한 점 참고해 주십시오. 또한 정말 나가야 하는 사유가 아님이 발각된다면 우리는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공연이 진행된다면 여러분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무대 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 또한 모두 기기를 사용한 트릭으로 구현된 예술입니다. 다만 어떠한 트릭으로 구현이 되는 것인지 자세히 파헤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모르는 것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공연에 과하게 몰입하게 된다면 무대 위로 올라가고 싶다는 충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제정신을 유지하십시오. 무대 위에는 여러분이 볼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 특수한 장치가 작동되고 있으며 실제로 약 2년 전 한 여성이 무대 위로 난입하였다가 장치에 부딪혀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손가락을 깨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능한 있는 힘껏 최대한 세게 깨무십시오. 공연장 곳곳에 스피커와 영사기, 카메라, 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기들은 그 어느 공연장에서도 사용하지 않으며 오직 저감 공연장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작은커녕 무엇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특히 알 수 없는 문자로 적힌 것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컴퓨터와 같이 세심하게 세팅된 기기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환상과 악몽의 본질은 같습니다. 기기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다면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려 애쓰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감극장은 사실적인 연출과 생동감을 위해서 만 13세 이하의 아동의 출입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극장 내에서 갑작스러운 두근거림과 함께 어린아이로 보이는 인물을 발견한다면 즉시 주변에서 최대한 밝은 곳으로 가 두 눈을 감거나 가리고 바닥에 엎드리십시오. 단 절대로 무대 근처는 안 됩니다. 그 후 누군가 당신을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10분 내로 보안 요원이 달려올 것이며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 여러분들은 약 5분의 대기 시간을 거친 후 전용 출구를 통해서 나가시게 됩니다. 출구로 나와 오른편에는
당일 공연을 진행한 배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특정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공연에 대한 비판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의 매너만 지켜준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며 그리 어렵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후 안내요원의 인솔하에 3층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1층으로 들어왔어도 3층을 통해서 나가야 하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4층 혹은 그 이상의 층에 도착했다면 왔던 길을 돌아가십시오. 안내요원으로 보이는 자가 여러분에게 동선 이탈을 하지 말라고 경고할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구두 경고로 그칠 뿐 그들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다면 주변에서 흰 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는 여성을 찾아 그어진 강의 선을 넘어 떠밀려 온 것 같다라고 말하십시오. 그 여성은 당신을 3층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3층에 도착하셨다면 자유롭게 행동하셔도 좋습니다. 1층에서 기념품을 사셔도 되고 2, 3층에서 전시된 여러 구조물들을 구경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절대로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말 그대로 화물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인간으로서 이 건물을 빠져나가고 싶다면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십시오. 해당 지침서에는 기울여 쓰거나 하늘색으로 작성된 안내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을 발견하신다면 따르지 마시고 즉시 안전수칙서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안전수칙을 만든 사람입니다. 벽에 붙어있는 이 안전수칙을 보고 계신 이상 당신은 이 안전수칙을 끝까지 정독하고 갈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 녀석들을 가두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점 부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에 이 표시가 있는 수칙들은 모두 무시해 주십시오. 그 수칙과 반대로 행동해 주십시오. 이 안전수칙에 절대로 눈을 떼지 마십시오. 특히 위는 절대 올려보지 마십시오. 2번 수칙은 진실입니다. 안전수칙을 계속 바라봐 주십시오. 눈도 깜빡여서는 안됩니다. 이 안전수칙에는 어떠한 이미지도 없습니다. 그림이라던가 어떤 이미지가 보인다면 그 그림을 30초 이상 보지 마십시오. 끝에 이 표시가 있는 수칙은 그 녀석들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절대로 그 수칙을 따르지 마십시오. 혹시 기울여진 글씨로 써진 수칙이 있다면 당신의 목을 돌려 그 글씨가 똑바로 보이게 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울여진 수칙을 읽었다면 마지막 항목을 읽을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후 수칙들은 이 이미지를 30초 동안 쳐다보는 읽어주십시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봐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갑자기 수칙들의 글씨가 밖으로 튀어나와 보인다면 저는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8번 외쳐주십시오. 이 수칙을 절대로 끝까지 읽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칙을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어떠한 유혹에도 이끌려서는 안됩니다. 저는 당신이 집에 무사히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 안전수칙이 붙은 벽 너머에서 무언가가 쿵쿵대는 소리가 들린다면 같이 두드려 주십시오. 본인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선 노크는 노크로 대답해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22번 수칙이 마지막 수칙입니다. 이 아래에 나오는 수칙들은 전부 무시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시면 됩니다. 12번 수칙은 거짓입니다. 10번 수칙에도 알려드렸다시피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14번 수칙은 눈여겨보지 말아주십시오. 죽은 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이 수칙이 마지막 수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새로운 친구들은 마음에 들어?